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제 포인트는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물어봅니다. 성질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소유자가 214조 기억하십니다. 그럼 등기 청구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성질은.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 권리 행사의 근거를 보면 됩니다. 이 권리 항상 제가 있죠.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 근거가 뭔지에 따라서.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유자 그리고 214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률행위. 법률행위 특징이 뭐죠? 계약이라고 하죠. 아니면 의사표시.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거고 그 개별적인 사안에 어떠한 성격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의의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잖아요. 신청서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등기소에. 그때 자기가 자필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더 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성질. 자, 길잡이 보면 발생 원인이 뭐냐. 결국은 권리 행사의 근거가 뭐냐를 보면 됩니다. 소유권의 기초에서 214조를 행사하는 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살펴보는데 이거는 이제 정형화시킨 겁니다. 유형화시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법률행위에 법률행위하면 뭘 생각하죠? 항상 매매계약. 매매계약에 따른 물권명도 항상 소유권 이전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매매계약 자체만으로서는 아직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인은.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격려돼야만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뭡니까? 등기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내 앞으로 등기를 해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주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인 겁니다. 자, 채권적 청구권은 그냥 이렇게 채권 읽으십시오.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다. 배웠죠? 매수인이 목적물에 인도받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더 나아가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점유 자체도 권리행사 보는데 권리행사가 더 큰 게 뭘까요? 처분이잖아요. 그 처분이 권리행사 크기를 봤을 때 점유보다 더 큰 권리행사를 볼 수 있는 처분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것까지 함께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 자,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이미 배웠어요. 외형상, 등기부상, 외형상,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배웠잖아요. 매매계약으로 넘어갔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럴 때 외형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다. 그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214조의 기초에서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 그 경우는 뭐다? 소유권에 기한 거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게 말소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배웠잖아요. 이 배운 것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 표현을 실체적 권리관, 즉 실질적인 소유자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현재 부동산 등급의 소유자로 기대된 자가, 그래서 애형상 소유자로 표현했죠.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214조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거는 소유권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소유권을 기초하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또 하나 배울게, 물권적 청구권만을, 소유권에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도 없고,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을 남겨놓고 소유권만 양도할 수 없다. 양도에서 한번 제가 관련해서 특징이 있죠. 채권은 양도가 가능한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따로 양도하지 못한다. 또 하나, 소유권과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거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말소 등기,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 또한 일단 기억하시죠. 진정 명의 회복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 성질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결국은 214조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인지를 볼게요. 자, 이미 배웠으니까 빨리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C, D 원인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그런데 실체적 권리관계 살펴보니 이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예요. 즉, 이 사람들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등기상, 지금 소유자가 뒤로 되어 있지만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실질적인 소유자는 214조에 의해서 말소를 시킨다. 말소르면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자신의 소유권이 회복이 드러나는 거죠.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되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권리자가 A인데 이렇게 하면 부합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방법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없어야겠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면 B, C, D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 전원. 근데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동시에도 됩니다. 그런데 소송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B나 C의 말소 등기 청구서 패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어떤 걸 인정하냐면 이렇게 말소하는 대신에 요거는 소유권에 기한 214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말소라는 대신에 간단하게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굴 상대로? AD를 소유자 D를 상대로 뭐라 한다? 말소 대신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 D에서 A로.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목적은 여기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 등기로. 이게 가능하다. 그 권리 행사 근거는 214조고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일환으로 말소뿐만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D에서 A로 이렇게 가요. 이전 등기로. 그러면 어느 경우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교과서에 보게 되면 페이지 자습서 157조. 자, 이렇게 D에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이미 자기 앞으로, 자, 실질적 소유자는 이미 자기 등기부상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한 등기가 돼 있었죠. 이런 경우나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금 법률에서 소유권 취득한 얘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상속의 경우. 그럼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을 했고 유일한 상속인, 단독 상속이겠죠?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진전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 병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격리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자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다가 이제는 대놓고 나옵니다. 빈출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여러 차례 걸쳐서 민총 할 때부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좀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근데 말수랑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 그림을 방금 예시를 기억하시고 그 성질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법적 성질, 자,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성하는 등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예컨대 상속. 그런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원인은 뭐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줘. 방식은요? 말수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성질은 뭐다? 214조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요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자,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하나가 빠졌네요. 자, 3번이 있는데 제가 뭐냐면 자, 요거는 페이지 자습서 간단히 한 줄이에요. 158쪽인데 3번으로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한 소위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격이 어떻게 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기억하십시오. 암기하십시오. 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은 점이라는 사실관계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그래서 원시 취득이에요. 그런데 246조일 거예요. 246조에서 법에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인 겁니다. 일단은 포인트는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성격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거 하나겠죠. 그리고 채권이라면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쓸 수 있죠. 채권의 개념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럼 특정의 상대방이 누굴까? 그에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여기는 좀 깊이 읽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자, 소유된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나중에 점유취득시 완성해서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자, 논의의 전제. 이미 설명했어요. 명의신탁 해지 딱 보이면 뭘 생각해야 한다? 항상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만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만일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해지 자체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이 약정인 경우에 무효인 경우에 구제 방안으로 해지 가능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효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자, 첫째. 근데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는 그 등기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와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수성에서 제가 배웠었죠. 보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그 양도는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채무자인 명의 순탁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대항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나와요.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의 근거가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소유권에 의해서 214조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경우는 약정이에요. 약정이면 계약으로 보십시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그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지금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를 했어요. 그럼 해지를 했어요. 그럼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등기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외형상, 해지를 하게 되면 외형상 등기부상, 예형상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가 된다는 거예요. 별도 등기가 없어도.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실체관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존재한다. 그럼 떠올려야죠. 214조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에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아니면 이전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어디다 냐면 이제 명의신탁 약정. 여러분, 명의신탁 약정에 명의신탁 법리가 뭐였죠? 등기말을 맡겨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원래 소유권을 넘기면 이제 매수인, 우리가 매매계약 했을 때 소유권 넘어갔으면 이제 매수인이 소유권의 권능,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만 넘기고 소유권이 갖는 권능,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누구한테 보류한다? 신탁자한테 되는 거예요. 다만 제3자의 관계,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아닌 제3자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런 대내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을 얘기합니다. 야, 명의를 일단 너한테는 넘겨놓는데 대신에 사용수익은 내가 하고 등기권리증도 신탁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약정할 때 어떤 약정? 돌려받을,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갖고 다니는 어느 순간 되면 돌려받을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수탁자한테 넘기는 게 아닙니다. 매매처럼. 매매 계약이면 매수인한테 넘어가면 매도인은 더 이상 돌려받을 생각 안 차나요. 이미 떠난 거잖아요. 근데 명의신탁 약정은 어느 순간 되면 돌려받을 의사가 있는 겁니다. 돌려받을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을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 그런 약정이 있는 거예요.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이 약정이 해지된 경우 보통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지권을. 해지가 되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약정을 합니다. 그 약정에, 그 약정, 그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계약에, 계약을 읽으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때는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할 때 그런 의미가 포함돼요. 이게 좀 낯설기 때문에 이야기 보는데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게요. 자, 같은 맥락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여러분이 건물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뭘 하죠?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죠. 목적물 인도가 뭐예요? 점유를 이전해요. 그게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대신에 임차인은 뭘 하죠? 월 차임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써보신 분 계약할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 계약서 내에 어떤 내용이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원상복구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약정을 하잖아요. 이런 약정을 씁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죠? 다시 돌려받고 싶죠. 그럼 돌려받을 때 근거가 뭐냐면 첫째, 임대인은 소유자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임차인이 소유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자인 임차인 상대로서 네가 점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나한테 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할 수수단은 임대차 계약을 너랑 체결했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유권을 기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소유권을 기할 때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소유권이 아니라 이의에서 했죠. 너랑 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계약서 잘 봐봐. 계약이 끝나면 네가 원상복구해서 나한테 돌려주기로 약속했잖아. 그 계약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다 써요.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 달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게다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르면 원상복구 넘겨준다는 약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권리 주장 근거를 두 가지 다 씁니다. 그게 약정에 기초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은 맥락에서 명의신탁 해지면 명의신탁 해지 약정에는 해지가 될 경우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명의신탁에는 존속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어요. 신탁자가. 그러면 해지권 행사면 명의신탁 약정이 종료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약정을 다 씁니다. 그게 정식적인 명의신탁 약정 계약서입니다. 그 약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해지가 되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서 별도의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없어도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좀 기억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해지 항상 기억하는 거다. 유효한 경우에만.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해지란 있을 수 없다. 정말 잘 나옵니다. 최근에 몇 년 더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신탁관계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본인 명의의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 신탁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에 이런 내용이 있다. 계약에 따라서 행사하는 경우. 둘째,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 근거는 물권행의 유인성에 따라서 해지라면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 그 해제를 해지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요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뭐냐면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임대차에 종료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해서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니까 이건 목적물 반환이죠. 임대차계는 등기 말소가 아니라 반환이 문제인데 이때는 213제 물권적 청구권이고 계약에 따라서는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계약의 내용에 따른 거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을 이런 의미의 비슷한 맥락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반대로 채권 변제 등의 이유로 저당권 설명된 건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저당권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214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채권 변제, 그러니까 채권, 이게 금전소비대차거든요. 그럼 금전소비대차랑 계약을 합니다. 그럼 소비대차 결 때 내가 너한테 채권자가 채무자가 얼마를 빌려준다. 채무자는 언제 원금을 갚는다. 이자는 한다. 그리고 이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준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는데 그 저당권 설정 계약서 하면 금전소비대차가 이런 얘기를 써요. 채권 등이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럼 약정에 따라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채권자 청구권입니다. 요 파트는 이렇게 시험은 여기까지는 시험은 나오진 않은데 요거는 나옵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는데 여기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같은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 약정에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소유권에 설정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쉽게 접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